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단일화 경선 왜 못 봤나입니다. 단일화 관련된 이면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2주 전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먼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 중에는 윤석열 후보가 왜 이 제안을 안 받나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이 사자구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강구도가 뚜렷합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에서는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최근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45.6%, 안철수 후보가 36.5%였지만 다자 대결 구도에서는 안 후보 지지율이 10% 안팎인데 이렇게 단일화 조사만 하면 저렇게 지지율이 오르는 겁니다. 그 지지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자 중에서 63.4%가 단일화 조사 때는 안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또 심상정 후보 지지자 중에서도 55.3%가 안 후보를 꼽았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투표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역선택 논란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때는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또 그때와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단일화 전에 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세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27.3%, 30.2% 그리고 24%로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클 때에는 여권 지지자들이 역선택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구조가 되겠죠. 이 친여 성향인 방송인 김용민 씨도 여론조사 경선을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안 후보를 밀자 이렇게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그 안철수 후보의 대리인인 이태규 본부장이 협상 과정에서 여론조사 방식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반론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권영세 사무총장과 윤 후보 모두 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일화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한 번도 여론조사 방식이 테이블에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를 위한 조항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애초에 논의될 여지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안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할 때 제안했던 게 여론조사 경선인데 답이 없었던 건 국민의힘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요. 안철수 후보는 왜 굳이 이 대외적으로 여론조사 방식을 고집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안 후보의 완주 의지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들 가운데서 단일화를 하라는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또 이를 카드로 써서 협상 과정에서 또 실익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 단일화 경선 왜 못 봤나의 느낌표는 완주시 안철수 후보에게 남는 것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얼마 전까지 줄곧 현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면서 정권 교체를 주장해온 안 후보가 이제는 완주를 결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대선 이후에 손에 쥐는 건 뭘지 안 후보 스스로도 고민이 클 지점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지구 반대편 그 나라 탓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지구 반대편 그 나라라고 칭하고 그다음에 이 러시아가 침공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탓으로 침공을 당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논란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남의 나라 일이긴 한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이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발언일 수도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SNS라면서 코리안 사이코다 이렇게 영어로 적힌 원색적인 비판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고요.
또 이 후보의 영상이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 공유되면서 잔인하다, 학교 폭력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과 같다는 등의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본의와 다르게 오해를 드렸다면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사과하면서도 윤 후보를 향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선제 타격론과 핵무기 공유론을 정당화하는 기회로 삼고 있지 않냐면서 그런 점이 바로 토론에서 지적한 초보 정치인의 한계라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SNS 글에 진중권 전 교수는 당신은 참 나쁜 사람이라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적한 것처럼 윤석열 후보도 이 국제적 분쟁에 대해서 외교적 측면보다는 힘을 통한 억지력을 좀 지나치게 강조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확실한 억지력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참 서로 보는 각도가 다른데 종이와 잉크로 된 그런 협약서 하나 가지고 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한국의 대선 후보들이 이걸 선거 득표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곱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지구 반대편 그 나라 탓의 느낌표는 외교 혼밥 안 하려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 대선 후보들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게 될 텐데 각국의 입장도 역지사지하려는 내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